여러분, LDL 콜레스테롤 다 알고 계시죠? 일명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불립니다. LDL이 높으면 혈관에 문제를 일으켜서 결국 동맥경화증이 생기고 혈관이 막힌다는 것이죠. 그런데 또 반대로 고지혈증 약을 써서 LDL을 무조건 낮추는 것이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연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LDL을 최대한 낮춰야 정말 좋은 것인지, 그리고 LDL이 좀 높더라도 약을 먹기 전에 더 중요하게 봐야 하는 수치는 무엇인지, 그리고 꼭 고지혈증 약을 먹어야 하는 경우 어떤 경우인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영상 꼭 끝까지 봐주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마우신 구독자님들, 오늘도 클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LDL이 높으면 정말 혈관이 망가질까요? 일단 논문 하나 보겠습니다. 이 논문은 2018년 임상약학 관련 국제학술지에 실린 연구자료인데요. 일단 제목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LDL 콜레스테롤이 심혈관 질환을 일으키지 않는다 라고 되어 있고요. 뒤에 이어서 현재 문헌의 포괄적인 검토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지금까지 나왔던 콜레스테롤 관련 연구들을 정리해서 결론을 내리는 리뷰 연구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연구에 참여한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제가 저자들을 세어보니까 16명이나 되는데요. 이분들은 미국, 스웨덴, 영국, 이태리, 일본 등의 연구자들입니다. 이렇게 여러 나라에서 LDL 콜레스테롤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싶어하는 연구자들이 함께 참여한 것이죠. 논문의 요약 내용 간단히 정리해드리면, 지난 반세기 동안 총 콜레스테롤과 LDL 콜레스테롤이 동맥경화증과 심혈관 질환의 주 원인으로 알려져 왔고, 그래서 많은 의사들이 심혈관 예방을 위해서 이 콜레스테롤을 낮춰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지혈증 약, 즉 스타틴 치료를 꾸준히 해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스타틴 효과의 메커니즘이 복잡하고 특히 1차 예방에서는 그 효과가 의심스럽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스타틴의 효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지금 현대의학에서 스타틴을 쓰면 심혈관 질환을 줄일 수 있다는 이론이 주류입니다. 그런데 심혈관 질환을 줄이는 효과가 과연 콜레스테롤을 낮춰서 생기는 효과인 것인지, 아니면 다른 메커니즘으로 생기는 것인지 의심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고요. 또 1차 예방이라는 말이 나왔는데요. 이것은 제가 조금 뒤에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1차 예방 기억해 두시고요.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스타틴을 써야 한다고 주장하는 연구자들이 쓴 대표적인 논문 3개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심각한 오류가 발견됐는데요. 오해의 소지가 있는 통계, 실패한 임상시험들은 제외한 점, 또 수많은 관찰 결과를 무시한 점이 확인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 보여드리는 이 논문이 LDL을 최대한 낮출수록 심혈관 위험이 줄어든다고 발표한 리뷰 논문인데요. 이 논문을 분석해 보니까 많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먼저 이 연구에서는 30개 이상의 기존 논문들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불리한 결과가 나온 논문들을 제외했다는 것입니다. 먼저 심혈관 질환 사망 위험에 대한 연구들 중에서 21개의 논문을 사용해서 LDL을 낮추면 심혈관 질환 사망률 위험이 감소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오히려 증가하거나 관련이 없다는 논문 8개는 제외되었다고 밝혀졌습니다. 또 총 사망률도 마찬가지인데요. 26개의 스타틴 연구를 이용해서 LDL을 낮추면 총 사망률의 위험이 감소한다고 결론을 내렸지만, 반대로 LDL을 낮추면 오히려 총 사망률 위험이 증가하거나 관련이 없다는 논문 11개가 제외되었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그래도 LDL을 낮추면 도움이 된다는 논문이 더 많으니까 낮추는 것이 좋은 건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더 재미있는 분석이 이어서 나오는데요. 연구에 대한 새로운 규정이 도입된 것이 2004년 이후입니다. 그래서 2004년 이후의 논문만 살펴보면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 포함된 논문보다 제외된 논문이 더 많다는 것이죠. 또 여기서 스타틴의 효과가 너무 많이 과장되어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스타틴 치료를 해서 LDL을 최대한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는 연구들에서는 상대이형 감소율 수치를 비교하는데요. 상대이형 감소율이 아닌 절대이형 감소율을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제가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약을 쓰지 않았을 때 100명 중 2명이 사망했는데 약을 써서 100명 중 1명으로 줄어들었다면 약의 효과가 매우 좋은 걸까요? 절대이형 감소는 2%에서 1%로 감소했으니까 전체적으로 1~2%가 감소한 거로 보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상대이형 감소율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자, 2%에 대해서 1%가 얼마나 줄어든 건가요? 비율로 따지면 50%가 줄어든 것입니다. 그래서 약의 효과를 대조군에 비해서 50%가 감소했다고 결론을 내리는 것이죠. 여러분 어떠신가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마치 100명 중 50명의 효과를 본다고 느껴지지 않으시나요? 이렇게 과장된 표현을 논문에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드리는 말이 아니고요. 이 저자들이 면밀하게 분석해서 발표한 것을 그대로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연구에는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 이외에도 LDL을 낮추는 것이 심혈관 질환과 사망률을 낮추는 데 도움이 안 된다는 연구들이 많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또 오히려 LDL이 높은 노인이 오래 산다는 연구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는 앞에서 잠시 후에 말씀드리려고 했던 두 가지 기억하시나요? 스타틴 효과는 어떤 메커니즘인지, 그리고 1차 예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 건데요. 아무리 그래도 스타틴을 써서 심혈관 예방 효과가 있다는 논문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콜레스테롤을 떨어뜨려서가 아니고 다른 메커니즘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혈관을 망가뜨리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죠. 그중 대표적인 것이 염증입니다. 만성염증은 혈관 질환의 원인이 확실한데요. 스타틴의 일부 효과가 있었던 것은 콜레스테롤을 낮춰서가 아니고 스타틴의 항염증 효과 덕분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스타틴의 부작용을 생각해보면 이 항염증 효과를 보려고 스타틴을 쓸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1차 예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예방에는 1차 예방과 2차 예방이 있습니다. 1차 예방은 건강한 사람이 병에 걸리지 않게 하는 것이고요. 2차 예방은 이미 한 번 병에 걸린 사람이 그 병의 재발을 막거나 또는 관련된 다른 병에 걸리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논문에서도 언급이 되었지만 1차 예방에 관련된 연구에서는 스타틴의 효과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즉, 혈관이 건강하고 다른 질병도 딱히 없는 건강한 사람이 단지 LDL만 높다고 스타틴을 쓰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모든 의사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부 의사들은 다른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LDL 수치만 높으면 스타틴을 먹어야 한다고 하면서 처방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전 이 부분이 많이 걱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스타틴을 먹으면 생길 수 있는 다른 문제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2차 예방은 어떨까요? 이건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이미 심혈관 질환을 이미 앓으셨던 분들이나 뇌졸중 또는 심방세동과 같은 혈전이 생기기 쉬운 분들, 또 심한 만성염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LDL이 높다면 스타틴 치료를 고려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도움이 되었다는 연구가 많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제가 자주 말씀드렸지만 스타틴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꼭 코엔자임 Q10을 보충하셔야 합니다. 그 이유는 스타틴에 의해서 이 콜레스테롤 합성이 줄어드는 때 함께 줄어드는 것이 바로 코엔자임 Q10이기 때문입니다. 이 코Q10은 다 알다시피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면서 항노화 물질이고요. 몸에서 만들어지는 물질이지만 40대 이후에 급격히 줄어듭니다. 그래서 40대 이후부터는 코Q10을 보충하면 너무 좋고요. 스타틴 드시는 분들은 더 열심히 보충하셔야 합니다.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 코Q10 어떤 제품 먹어야 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광고법상 의료인이 공개적으로 제품을 추천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동환TV 구독자를 위한 밴드 건행모, 건강하고 행복한 모임을 만들었고요. 거기서 개인적으로 답변을 드리고 있고요. 또 여러 가지 건강 제품들을 공동 구매도 하고 있으니까요. 아래 더보기란에 설명 보시면서 밴드에 들어오시면 좋겠습니다. 현재 건행모 밴드에 17,000명 이상의 구독자들이 있으신데요. 많이 들어오셔서 소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시 LDL 이야기로 돌아가서 다른 혈관 관련 병은 없는데 LDL만 높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 개인적으로 1차 예방을 위해서 스타틴을 먹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혈관을 망가뜨릴 수 있는 다른 요인을 제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LDL보다 혈관이 더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혈당, 만성염증, 활성산소, 호모시스테인 같은 겁니다. LDL 수치가 높아도 혈관에 문제가 없고 반대로 LDL이 낮아도 혈관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LDL 자체가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순수한 LDL, 즉 네이처 LDL은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 LDL이 활성산소와 만나서 산화가 될 때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비타민C를 비롯한 항산화 물질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고요. 또 혈당이 높아지는 것도 아주 큰 문제입니다. 혈당이 높아지면 LDL을 변형시키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렇게 산화된 LDL, 변형된 LDL이 많아지면 결국 혈관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혈당을 낮추는 것이 어쩌면 스타틴을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또 호모시스테인이라는 혈관 독소도 문제인데요. 제가 이 내용은 자세하게 올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최종화면 링크에 걸어드릴 테니까요. 그 영상도 꼭 보셔야 하는데요. 거기서 제가 이 호모시스테인을 낮추기 위해서 엽산을 먹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엽산은 바로 비타민 B9입니다. 그래서 비타민 B군을 꾸준히 챙기시는 것도 너무 중요하고요. 또 만성염증이 혈관에 정말 안 좋죠. 그래서 꼭 필요한 필수 영양소가 바로 오메가3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오메가3를 잘 챙기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LDL의 타입인데요. LDL은 두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A형과 B형이 있는데요.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B형입니다. A형 LDL은 부피는 크지만 단단하지 않은 형태인데요. 혈관에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반대로 B형 LDL이 문제입니다. 이것은 부피가 작으면서 단단해서 혈관벽에 문제를 일으킨다는 것이죠.
그래서 LDL이 높더라도 주로 A형이 많고 B형이 적다면 문제가 없는 것이고요. 반대로 LDL이 낮더라도 A형은 적고 B형이 많다면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검사는 LDL 전체 수치만 알 수 있고요. A형과 B형을 구분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LDL 수치만 가지고 무조건 낮추기 위해서 약을 쓰는 것을 반대하는 의사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은 LDL 수치만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수치를 함께 보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데요. 그것이 바로 중성지방과 HDL 수치의 비율입니다. 중성지방을 HDL로 나눈 값을 보는 것이죠. 그래서 그 수치가 3 이상이면 문제가 있는 거고요. 2 이하라면 혈관에 대한 위험이 높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 수치는 바로 계산이 가능한데요. 검사 결과를 보시면서 중성지방 수치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중성지방은 영어로 트리글리세라이드이고요. 보통 약자로 TG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 수치를 HDL로 나누는 것이죠. 그래서 그 수치가 3을 넘지 않는다면 LDL이 좀 높더라도 1차 예방을 위해서 무조건 약을 먹는 것은 반대한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는 의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미 혈관 질환이 있어서 2차 예방이 필요하다면 다를 수 있겠죠. 하지만 1차 예방이라면 고지혈증 약 처방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수치가 있는데요. 총 콜레스테롤에서 LDL과 HDL을 뺀 수치입니다. 이것을 잔여 콜레스테롤이라고 합니다. 이 수치가 60세 이하에서는 24 이상이 나오면 LDL이 낮더라도 심혈관 질환이 생길 위험이 40% 이상 높아진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60세 이하에서는 24 이하가 좋고요. 60세 이상에서는 30 이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단순히 LDL 수치만 보는 것보다는 이러한 수치를 봐야 합니다. 이렇게 심혈관 질환을 예측하는 수치가 LDL이 아닌 중성지방과 HDL의 비율, 또 잔여 콜레스테롤 수치도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현대의학의 주류와는 조금 동떨어진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저 같은 생활을 가진 의사들이 주류는 아니지만 적지 않습니다. 저는 먼 미래, 10년, 20년 후에 지금처럼 LDL이 높으면 무조건 낮추기 위해서 약을 써야 한다는 것이 바뀔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진실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이 영상을 보시는 구독자님들께서 잘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단순히 LDL을 낮추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들, 바로 혈당 관리, 호모시스테인 낮추기, 항산화제 챙기기, 또 만성염증 줄이기, 이런 것들을 꾸준히 해나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 구독자님들 모두 건강한 혈관으로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